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우리의 청춘이 그곳에 있었다. 오늘 저희 회사 제인김 기자의 기사 제목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다 씁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밤 둘루스에서는 8090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과거로 시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의 출발지는 가수 변진섭 씨의 콘서트장이었습니다. 발라드의 전설 가수 변진섭 씨가 애틀랜타를 매료시켰는데요. 둘루스 콜리세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시간 여행이라는 테마로 한인 교민들과 뜨거운 호흡을 나눴습니다. 숙녀 얘기를 시작으로 새들처럼 든 것 같은 수많은 명곡을 감동적인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출신인 아들 변재중 군이 무용수로 나와서 부자가 함께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곡은 역시 희망사항이었죠. 관객들이 전원 기립해서 열광적인 떼창으로 호응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이들의 엄마, 심지어는 손주들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 팬분들도 한때는 다 꿈많은 소녀였죠. 잠시나마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소중한 공연이 애틀랜타에서 열린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추려고 했던 주 헌법 개정안이 주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 평가액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방안이었는데요. 주 하원의 표결 결과 찬성 99표를 얻는 데에 그쳐서 가결 정족수인 120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치솟는 세금으로 주거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학교 운영이나 치안 유지 등 공공 서비스의 재원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주택 미소유자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재논의가 있겠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법안 통과가 당분간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택시가 하던 역할을 요즘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시스템이 대체를 하고 있죠. 앞으로 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애틀랜타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바로 달려오는 대중교통 서비스 마르타 위치가 시작됩니다. 우버처럼 앱으로 호출하면 승합차가 도착해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서비스인데요. 아니 그럼 우버랑 뭐가 다르냐고요? 승합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무데나 다 가는 게 아니고 특정 구역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풀턴과 디캡 카운티 내에 12개 구역에서만 시행이 되고요. 이용자는 해당 구역 내에서는 어디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은 없지만 하루 18시간만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요금은 일반 버스와 같은 2.5달러인데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서 이번 달인 3월 28일까지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타는 이번 서비스가 버스 노선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부를 수 있고 또 특정 구역 내에서는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우버보다 훨씬 싸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불특정의 다른 사람과 같이 타고 가야 된다는 점, 이게 약간 불안 요소일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뭐 일반적인 버스나 지하철 다 그런 셈이니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서비스일 것 같네요. 저희 이상무가 간다에서 상무님하고 같이 한번 타러 가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글씨 쓸 때 이것보다는 이거나 이게 익숙하겠죠? 특히 흔히들 꼬부랑 글씨체라고 하는 영어 필기체는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이 손으로 쓰는 필기체 연습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성장기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지아주 상원에서는 이런 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필기체 쓰기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법안인데요. 사실 교육은 이미 교육부 지침으로 시작이 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3학년이 끝날 때까지 필기체 쓰기를 완전히 익혀야 하고요. 학교는 이를 교과 과정에 포함해서 유연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표결의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저는 찬성입니다. 유주의 여학생들이 요즘 좀 불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캠퍼스 인근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인 금요일 밤 한 여대생이 습격을 받아 금품을 갈취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데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28일 토요일 새벽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학생이 납치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두 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19세 남성을 검거하고 강간과 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해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페퍼스프레이 같은 호신용품을 구비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된 모습이고요. 학교 측은 전교생에게 안전경보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스캠 문자가 정말 넘쳐나죠. 얼마 전에 그 밀린 톨비를 내라는 가짜 문자가 많이 나돌았었는데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원 소환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풀턴과 귀넷 카운티를 중심으로 이 가짜 법원 소환장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통행료 위반을 빌미로 가짜 소환장을 보내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를 받고 겁에 질린 주민들 몇몇이 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확인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문자에는 철자가 틀리거나 판사의 이름이 잘못 적히는 등의 허술한 점이 많고 재판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실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벌금이나 법원 출석을 문자 메시지로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삭제를 하시고요. 절대로 거기 있는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요즘 전쟁도 그렇고 너무 무거운 뉴스들이 넘쳐나니까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볼까요? 조지아주 캅카운티의 한 도로 한복판에서 헨리라는 이름의 한 용의자가 경찰과 긴박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건 도로 위를 점거한 한 마리의 칠면조였습니다. 이름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헨리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에 현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캅카운티 경찰은 공식 SNS에 이 유쾌한 영상을 공유하며 시민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조류는 없이 헨리가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짧았던 도로 점거 소동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헨리, 대체 왜 그래야 했니? 재밌는 거 하나 있으니까 이번엔 좀 으스스한 거 하나 해볼까요? 얼마 전 사우스 풀턴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람의 유해가 노출이 되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졌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건 사람이 아닌 나무에 못 박힌 기괴한 모습의 돼지 심장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기괴한 돼지 심장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대중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없었고 상황은 모두 종료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왜 돼지 심장인지, 왜 나무에 박았는지 등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소설 쓰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 이 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덧붙여 나가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오컬트 미스테리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아이고 배야, 너무 부러운 뉴스입니다. 조지아에서 5 밀리언, 500만 달러의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자는 브렌틀리 카운티의 한 마트에서 이 즉석 복권을 구매했다고 하고요. 당첨금은 연금 수령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에 불어온 행운의 기운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조지아 전역에서 지급된 즉석 복권 당첨금만 총 4,4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파워볼 10만 달러와 판타지5 29만 달러 등 카운티 곳곳에서 고액 당첨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예정된 파워볼 잭팟 금액이 35 밀리언, 3,5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복권을 자주 사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사보면 당첨되면 뭐 할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하시면 저희 개평 좀. 애틀랜타 도심의 대표적인 노숙촌에 대한 철거 작업이 이번 주말 시행됩니다. 시 당국은 그레이디 병원 인근 고가도로 아래 텐트와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 구역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정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라고 하고요. 철거 후에 해당 구역을 7월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하면서 기존 노숙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도시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갈 곳을 잃은 노숙인들이 인근 공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단순히 한 장소의 노숙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차원이 아닌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삶으로 이동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지아주 오스텔 지역 주민들의 가스비가 2배로 껑충 뛸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틀 전에 한 시청자께서 그 영상의 댓글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인가 확인을 해보니 가스비 인상이 결정된 후에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분노에 찬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서 항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오스텔 가스 측이 인상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 가스비를 안 낸 주민들에게는 수정된 청구서가 발행이 될 거고요. 이미 낸 주민들에게는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댓글 남겨주신 크리스틴 박 6163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상무님하고 허니피그에서 먹방을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 도로에서 끼쾅!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분 제이로펌 가셔야 되겠네. 미국 소송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제이로펌. 자, 이 사진 지겹게 보셨을 겁니다. 이제 좀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데미지로 4개월 만에 15만 불을 승소했다고 하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하죠. 자, 여기 무료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교통사고나 상해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자, 번호 뒷자리가 행운의 7777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밤에 번개치고 비 온대요. 기온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이번 주말 내내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비가 계속된다고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꽤나 센 국지적 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큰 피해 없이 폭풍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애틀랜타 이상무.